김대호TV의 민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번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자, 만약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게도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민법 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1번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자, 만약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게도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번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자, 만약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게도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민법 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양도담보권 설정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2번 건물의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3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2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3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2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3번.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4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 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61조의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 5번.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4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 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민법 제261조의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5번.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다음은 부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4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61조의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 5번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상 부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법 규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카드 환급과정을 위한 법률, 경매, 법무사, 행정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교육학원에 소정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행정사,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